안녕하세요. 전 시간에는 우리가 살인 상생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사주 두 개를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천수 징의에 나와 있는 사주인데요. 그 첫 번째 사주는 건명 남자 사주고요. 그 이모년 기우월 갑신일 갑자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남자 사주인데 이모 양의해죠. 양의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운이 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우 다음에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갑인, 묘 이런 식으로 대운이 나가죠. 이 사주 역시 먼저 설하고 선생이 어떻게 이 사주를 풀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하고 선생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갑신 1원 생업 8월 관살 당권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갑신 1원이죠. 갑신 1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사주를 나타내는 주인이 되죠. 이 사주의 주인 갑이. 그래서 갑신 1원이 언제? 8월에 6월 6월에 태어났으니까 이것은 1, 2, 3, 4, 5, 6이 아니고 신월 다음에 6월에 태어났으니 관살이 당권을 했다. 여기에서 이유는 관이고 신은 살이죠. 그래서 관살이 당권을 했다. 권세를 잡았다. 그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희기오화 긴재유금 자수 화기 신금 소위 거간유살 살인상생 그랬습니다. 기쁘게도 기오화 이 오화가 그렇죠. 연주의 오화가 이 유금을 긴제 가까이서 제어한다. 가까이서 제어를 한다. 바로 옆에 붙어서 제어를 하고 이 자수는 화기신금 이 신금을 화한다. 이 신금의 기운을 빼내서 갑을 생한다. 이것을 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은 거관유살이다. 오가 유를 극거했기 때문에 유는 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을 제거했고 극거했고 제거라면 좀 그렇습니다. 극거했고 그 신은 여기에서 신생자수 신금생자수 혹은 신자 합해가지고 수로 화하죠. 그래서 살이 자수를 생하고 자수는 다시 인수가 되어 갑을 생한다. 이게 살인상생이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목주 금왕 인성이용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가을철이죠. 가을철이 돼가지고 이 나무 감목이 메마르는 시기이다. 물기가 뿌리로 내려가고 그러고 이 나무는 물기를 잃어가는 시기이죠. 그래서 목은 이 메마르는 시기인데 금이 왕하다. 응? 금이 왕하다. 금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인수가 와가지고 살인상생을 해야 되니 인수자를 용신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갑재연등, 갑이 차례로 연등했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벼슬에 올랐다 그런 뜻이 되겠죠. 갑이 차례로 연달아 올랐다, 벼슬에 올랐다. 어떻게 올랐냐 하면은 랑서출위 관찰, 랑서를 따라서 나아가서 관찰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어헌을 따라서 본강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관찰이란 얘기는 흔히 들어보셨죠? 관찰사 우리도 해가지고 지방 수령을 관찰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찰이란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 이 본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국경을 수비하는 그런 벼슬을 본강이라고 그럽니다. 본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에서 랑서나 어헌은 이게 그때 그 중국의 이 벼슬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찾아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통신송에 따라서 이것을 살펴봤었죠. 그러면 통신송에 따라서 살펴보면은 갑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싹에서 싹이 터서 그 싹이 자라는 거, 빠르게 자라는 거, 그것을 갑목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사주를 먼저 보십시다. 사주를 보면은, 자, 여기에서 갑목에서 갑이 다음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화가 있어야 되죠. 갑이 자라는 일을 해가지고 화가 퍼뜨리는 일, 가지가 퍼지는 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화에 있고, 오화 다음에 꽃이 피어가지고 뭐를 합니까? 암술과 수술이 수정이 되고, 그 수정이 된 것을 잘 키워야죠. 씨방. 그 씨방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나달을 만드는 게 기유와 신금 유금이 되고, 그 다음에 나달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해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그 나달을 잘 관리하는 게 자와 임의할 일이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자,
뭐가 지금 강합니까? 여기에서는 싹 그 씨를 충실하게 해가지고 다음 해에 싹을 틔우려고 하는데 그 기능이 강하죠. 강한데 그 다음에 싹이 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자라야 되겠죠. 빠르게 해서 잘 자라가지고 매듭이 생기고 마디가 생기고 마디가 생긴 다음에 다시 뭐가 됩니까? 자,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를 튼실하게 성장시키는 게 오의 일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열매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싹을 틔우는 데까지는 됩니다. 근데 쌀을 틔워가지고 이 싹이 잘 자라게 하는 역할. 다시 말해서 갑의 힘이 부족하죠. 그렇죠? 갑의 힘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갑의 힘을 키우는 게 이 사주에서 아주 필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갑의 힘을 키우는 데는 여기에서 자와 임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자와 임은 충분하게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귀한 사주는 아니지만은 웬만큼 그래도 귀를 타고난 그런 사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기유월에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타고난 그 집안이 부유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잘 풀렸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경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경술은 이제 수로 진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뀌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정도 점차 풀려가는 집안이 풀려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자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미 더 힘을 받는 임수가 힘을 받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아마 잘 그 뜻과 같이 잘 이루어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개축에서도 이 축이 그 설하고 시가 해석을 할 때 이거 자가 용신이라고 그러면은 이 축이 자와 합해가지고 토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 그렇게 자꾸 그런 의견을 내비쳤는데 제가 볼 때는 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이 축은 오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유축이 합해서 금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자의 기운이 그 소멸해가지고
합거해가지고 이 운이 안 좋다기보다는 우리 거관유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 거관유살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살의 힘이 강하게 된다. 살의 힘이 강해서 이때는 그 좋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개수가 있어가지고 이게서 이 임수와 개수가 그 살인 상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만하다. 그 다음에 이 갑인이나 을묘에 와가지고는 갑이 저기를 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러고 이 갑은 갑기 합토를 하는데 이게 갑기가 합은 하는데 토로 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바로 이 갑을 생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기가 임갑이라고 그랬죠. 임과 갑을 사이를 띄웠는데 이 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좋은 운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사주로 넘어가 가지고 자, 이 사주는 전 사주하고 비교해 가지고 다 같은데 이 오가 뭘로 바뀌었냐? 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대한 그래서 나머지 초도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이 사주를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차조, 전조, 지환, 일진자다 그랬습니다. 이 사주는 전조 전사주와 비교해서 지환일 진짜 이 단지 하나 진짜만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속론지 보통 사주 보는 것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전사주는 즉 관살유살이고 이 사주는 즉 합관유살이다. 그래서 공명과 사료, 공명은 잘 아시는 단어죠. 사로는 벼슬길이라는 얘기가 되고 사로의 고하가 없다. 이 전사주가 잘 풀렸죠. 그래서 이 사주도 잘 풀리는 사주로 봐야 된다. 기한 사주로 봐야 된다. 물론은 보통 사주의 이론은. 근데 여기에서 수부지.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요 천연지격. 하늘과 연못에 하늘과 못에 천지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하늘과 못에 차이가 있다. 차이가 대단히 크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대죠. 재라 하면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관유살 할 때 이 재 다스릴 재 이 재라 하면은 극이 거지 극하여 보낸다 그런 뜻이고
무슨 이 합은 무슨냐? 합관유살에서 합이죠. 합이라 하면은 유, 거, 유, 불거. 합하면은 거하는 경우도 있고 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이 진토위살, 만약에 이 진토가 살일 경우에는, 살이라면은 가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진토가 살이라면은 진유가 합해가지고 금으로 되죠. 그래서 잠시만요. 이 진유가 합해서 금으로 되기 때문에 이 진토가 없어지는 거 되죠. 거지 없어졌다. 그런데 이 유금이 유금을 관으로 쓰면은, 유금이 관이면은 인화금 이 당살, 이 금으로 변하니, 금으로 변하게 되니 당살, 물이 지은 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불거지,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유차관지, 이렇게 봤을 때 청중채탁이라, 맑은 가운데에 머물러 탁이 있게 된다. 탁은 관살이 혼잡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제2병자, 또한 그런 뜻입니다. 제로서 병을 삼으면은 이게 제가 되죠. 제가 병을 삼으면은 부단, 공명, 층등 그랬습니다. 부단 뭐할 뿐만 아니라, 공명이 층등할 뿐만 아니라, 층등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실패하다, 좌절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층등할 뿐만 아니라 또한 뿐만 아니라 형모 난사, 형모가 말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해운 공생, 이 해운의 생을 만났으니 가획 일금이라, 이렇게 일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일금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 사전을 여러 가지로 찾아봤더니 요즘 얘기로 하면은 임시직으로 이렇게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 정도의 지위를 얻는 것, 그것을 일금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괜찮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운에는 임시직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임자 여봉목, 임자운에는 여봉, 예컨대 만나다, 만날 봉자, 봉년, 그러니까 세운의 목을 만났다고 하면은 추위에 유망하나, 과거에 합격할 수도 있다. 유망하나, 개축
합거 자인. 자, 여기에서 개축이 뭐냐? 이 축이 자를 합거했다. 인수를 합거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가 그 설하고 선생은 많이 나옵니다. 축이 자를 합거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개축이 합거했다. 자인수를 합거했다. 그래서 일조운정, 운정이라면 벼슬길이죠. 벼슬길을 막았고 유흉 무길. 그래서 흉은 있고 길함이 없다. 임시직으로 됐는데 그것마저 잘못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라 그러면은 이 갑인 운에는 뭐뭐 당하다. 신충파. 신이 운으로 오는 갑을 충파해서 이 갑인이 이 신에 의해서 충파를 당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원애의 그랬습니다. 수원, 목숨에 장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때는 설하고 선생이 이 사주를 설명하는 시점이 아마 이런 시점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갑인운은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갑인운에는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통신송에 의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에서 갑 다음에 화가 와야 되는데 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끊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기와 진이 토가 되고 그 다음에 유와 신을 생하고 이 금은 자수를 생하고 임수로 투출했는데 진은 습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약하다는 볼 수 없다. 그러고 마지막에 이 하는 일이 갑이 하는 일이 마지막 일이 됩니다. 마지막 일. 그래서 갑이 하는 일이 이 소망이 되는 그런 일이 되는데 여기에서 갑인운에서 이게 잘못됐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원애의 애는 장애를 뜻합니다. 애를 수원에 장애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갑이느냐 을묘운 역시 괜찮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화가 없어가지고 유를 극제하지 못하고 진유가 합금이 돼가지고 관살 혼잡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게 비록 유가 여기에 합해가지고 있지만은 신자진을 구전했습니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신자진을
구전해 가지고 온전한 수국이 되기 때문에 이 신은 수가 됩니다. 수가 되고 이 유가 원령이기 때문에 그 튼튼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관이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갑을 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전 사주보다도 귀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역시 경술년에 오면은 이것은 신유술 서방을 이루죠. 신유술 서방을 이루는 데다가 이 신자진 수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수가 굉장히 수금이 강하게 되죠. 그래서 이 관살 혼잡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갑이 그 수세에 의해서 오히려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어머니가 너무 그 오냐 하고 키우게 되면은 오히려 갑이 할 일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갑은 이 뿌리를 갖게 되는 갑인 운에 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 더 좋은 그런 운을 만나서 이때는 흥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저는 제가 감명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감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충분히 그 이해를 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감명을 할 건지 한번 그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제가 이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이 챕터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이론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예제로 나온 사주에서도 그 사주를 감명하고 푸는 내용에서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강의는 이런 정도로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다시 그 상하, 기호, 정화라는 그런 그 본원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